자식 잘 되라고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정작 노년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끝없는 후회뿐입니다. 우리 애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지, 부모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착각 속에서 모든 걸 퍼주다 보면 결국 노년의 거지, 신세가 되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땐 우리 부모님 최고라며 따르던 자식도 막상 돈이 떨어지면 우리도 힘들어요, 부모님도 이제 알아서 사셔야죠 라며 등을 돌립니다. 결국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삶도 망가지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 결혼자금, 집 장만, 손주 돌봄, 사업 자금 지원까지 부모라는 이유로 희생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렇게 모든 걸 바쳤는데도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희생하다 보면 결국 당신만 파산하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노년의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7가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식 결혼자금 대주다가 노후 파산당하기입니다. 자식 결혼자금을 대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단번에 쏟아붓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결혼은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착각이 당신을 파산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책임져야 하는 인생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줘야 하고 혼수를 해줘야 하고 결혼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선뜻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돈을 주고 나면 당신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결혼자금을 대주는 순간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을 받은 기억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습니까? 혼수까지 다 챙겨주셨습니까? 과거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려고 합니까? 더 끔찍한 현실이 있습니다. 결혼자금을 대줬는데도 결국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결혼을 시켰는데 몇 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쓸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돈을 주고도 서운함과 배신감만 남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다 보면 결국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어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혼자금을 요구하는 자식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섣부른 빠른 증여로 평생 후회하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너무 일찍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부모들은 어차피 자식한테 줄 거니까 미리 증여하자. 자식만큼은 나보다 가난하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자식에게 종속되고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주는 순간 당신은 자식에게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은 효자인 척하고 고마워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편하게 사시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제 내 재산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죠 라는 태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식이 재산을 받은 후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부모에게 잘하지만 돈을 받은 후에는 부모님도 이제 알아서 사셔야죠라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 그 돈으로 잘 사셨잖아요 라며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변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재산이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자식은 더 이상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현실은 자식이 부모가 준 재산을 엉뚱한 곳에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증여했지만 자식이 투자 실패를 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나이 들어 돈이 필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이 당신을 모시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는 짐이 됩니다. 당신이 병들고 생활비가 부족해져도 자식은 우리도 힘들어요 라며 모른 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재산은 절대 일찍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당신이 쥐고 있어야 자식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당신의 노후도 안전해집니다. 자식이 빨리 증여해달라고 조른다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재산은 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잃고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초라한 노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손주 키우느라 내 노후를 날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희생은 끝도 없이 커지고 맙니다. 결국 손주를 키우느라 당신의 인생, 건강, 돈까지 모두 소진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손주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 조부모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우리는 맞벌이라 힘들어요. 보육비가 너무 비싸요 라는 핑계를 대며 부모에게 손주를 맡깁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봐주세요 라고 시작하지만 결국 당연한 일처럼 매일 손주를 키우게 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보다 보면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손주 밥을 먼저 챙겨야 하고 나가고 싶어도 손주를 봐야 하니 꼼짝도 못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안아줘야 하고 피곤해도 놀아줘야 하고 밤이 되면 기진맥진한 채 무너집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체력도 무너지고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당신의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장난감, 간식, 옷, 학용품까지 손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부모가 대신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의 연금, 당신의 저축, 당신의 생활비가 빠져나가면서 당신은 점점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립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자식이 보답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가 손주를 키워준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면 감사함은 사라지고 조부모의 희생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몸이라도 아파서 손주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면 자식들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손주는 사랑할 대상이지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키울 존재가 아닙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손주는 내가 키워라.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건강도 자유도 잃고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식한테 집을 물려줬다가 쫓겨나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순간 당신은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어차피 자식한테 줄 거니까 미리 증여하자. 자식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겨주면
그 대가는 혹독하게 돌아옵니다. 결국 자식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거나 심지어 내 집에서 쫓겨나는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을 넘겨준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인 척해도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아요, 편하게 계세요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 아빠도 알아서 좀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부모는 자기 집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현실은 자식이 부모가 물려준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나중을 생각해서 자식 명의로 집을 넘겨줬지만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배우자의 의견이 바뀌면 이 집 팔아서 우리도 좀 살자라며 집을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한순간에 갈 곳이 없어진 채 작은 월세방을 찾아 떠도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과 재산이 개입되면 가족조차도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는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당신은 집도, 돈도, 선택권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끔찍한 현실은 자식 배우자가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자라도 배우자가 이제 우리도 힘들어,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 결국 자식도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가 생기고 결국 부모는 자기가 마련한 집에서조차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집은 끝까지 내 명의로 두고 절대 미리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집을 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노년의 길바닥을 떠돌게 될지도 모릅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인생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이 뭐라고 해도 노후에는 내 집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집도, 가족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자식에게 돈 빌려줬다가 한 푼도 못 받고 인생 망하는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결국 당신은 돈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빌려주는 돈은 절대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준 돈을 자식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니까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그 돈을 준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 번 돈을 빌려주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쉽게 돈을 내어주면 자식은 계속해서 손을 벌립니다. 결국 당신은 자식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붓고 남는 건 빈손뿐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가 돈을 빌려주면 자식은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갚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깁니다. 어려우면 부모님이 도와줄 거야 라는 인식이 생기면 자식은 절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가 돈줄을 끊을 때까지 계속해서 의존하게 됩니다. 더 끔찍한 현실은 돈을 빌려주고 나면 부모와 자식 관계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믿고 돈을 빌려갔지만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부모가 빚 독촉을 하면 자식은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돈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잃게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삶을 위한 것이지 내 빚을 갚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자식이 당신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결국 혼자 남아 빈털터리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부모는 은행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파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인생까지 망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자식 사업 자금 대줬다가 노후 파산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대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끝장납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은 하나같이 이거만 잘 되면 금방 성공할 거야. 엄마, 아빠만 믿어 꼭 갚을 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 결국 부모 돈까지 말아먹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자식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본인의 도전이지만 부모는 노후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이 사업만 잘 되면 부모님께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라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결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투자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자신이 거지가 되는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실패하면 또다시 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라며 다시 돈을 요청합니다. 부모는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한 번 더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빚을 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사업이 망하면 자식은 다시 도전하면 되지만 부모는 망하면 끝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모의 돈을 쉽게 받은 자식은 사업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함이 사라지고 사업을 실패해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결국 부모 돈은 바닥나고 자식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현실은 사업이 망하고 나면 부모의 희생은 잊힌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자식은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부모가 돈을 내줄 땐 고맙다고 했지만 실패하고 나면 연락도 줄어들고 결국 부모만 비참하게 남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요구하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업은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부모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돈을 받으면 자식은 쉽게 생각하고 그 결과 실패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부모가 자식의 사업에 돈을 대주는 순간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노후 파산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삶까지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자식 집 사주다가 빈털터리 되는 현실입니다. 자식 집 사주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파탄납니다. 많은 부모들이 집 한 채 장만해야 제대로 자리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 자식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나면 당신은 어디서 살 겁니까? 당신의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다 써버린 후 자식이 당신을 책임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식은 집을 얻고 편안하게 살겠지만 당신은 경제적으로 무너집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며 노후를 불안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우리도 힘들어라는 말로 외면하는 순간 당신은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 끔찍한 상황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사준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을 몇 년 뒤 대출 갚는다고 팔아버리거나 투자한다고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부모가 쉽게 돈을 내주면 자식은 그 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노력 없이 얻은 집은 쉽게 처분되고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더 힘들다, 도와달라는 요구만 계속될 뿐 당신을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돈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마련하는 건 부모가 아닌 자신의 몫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돈으로 시작한 삶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습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이 집 사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집은 내가 마련했고 너도 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자식이 아니라 은행 대출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이 없습니다. 퍼주면 퍼줄수록 더 많은 걸 기대하고 결국 당신의 노후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당신의 돈과 인생을 지키십시오. 돈이 없으면 부모도 버려집니다.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비참한 후회와 함께 끝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